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마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지영 작가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8일입니다. 토론토는 엊그제 굉장히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겨울에나 볼 수 있는 그런 한방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지금이 한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따뜻해서 쌓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눈을 보면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하루를 살고 있구나.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오늘 또 어떤 재미있고 기쁜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에 가셨었나요? 오늘 공지영 작가가 딸 민영에게 쓴 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의 하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내딛는 한 발짝이 진짜 삶이다. 민영, 아침이면 너는 투덜거리는구나. 오늘 하루만 쉬고 싶어 하고. 솔직히 네 마음의 청진기를 대보면 그때 내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오늘 하루만 쉬고 싶어. 괜찮으면 내일도 쉬고. 누가 뭐라고 하지만 않으면 모레도 쉬고. 돈이 많다면, 혼만 안 난다면 평생 쉬고 싶어. 아닌가? 엄마가 집어든 책 내 안의 사막 고비를 건너다는 분주하고 형식적이며 관료적인 일상에서 엄마를 먼지와 바람과 마른 바위뿐인 고비 사막으로 인도해 주었다. 언젠가 사막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너도 했었는데 엄마는 실은 조금 무서워서 그런 일은 엄두도 못 내겠지만 사막 언저리까지는 꼭 가보고 싶단 생각을 했단다. 엄마가 좋아하는 은수자들이 사막에서 수도를 하곤 했다는데 순례길을 떠나 그 근처에서 하루를 묵는 사람은 누구나 밤이 오면 텐트에서 나와 메마른 땅과 메마른 하늘에 뜬 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는 말을 들은 후였을 거야.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들었건 그렇지 않건 선생이건 학생이건 단순하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모두가 큰 소리로 울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실은 약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엄마도 이미 거기에 도달한 것처럼 엷은 울음에 이미 입술을 삐죽이고 있더라. 내적으로 진정한 고요를 찾는 이는 굳이 사막에 가지 않고도 완벽한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엄마는 어쨌든 사막에 가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너희들이 있었기에 진짜로 가지 않아도 되는 행운이 있었단다. 가만 이게 행운인가?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다.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의 8,000m급 14봉을 모두 완등하고 극지방을 탐험한 이력이 있는 라인홀트 메스너는 유럽 의회 의원으로 5년 동안 활동하던 어느 날 사막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신경 속에 풍금이 있던 자리라는 단편에서 그토록 화려한 등정 이력을 가지고도 날마다 산으로 오르기 전 짐을 싸면서 울었던 사람으로 묘사된다. 왜 우냐고? 산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그가 가기로 결심한 그 사막은 사하라가 아닌 고비이다. 고비. 그는 이 책이 끝날 때까지 실은 왜 이 횡단을 결심하는지 잘 설명하지 않는다. 엄마 생각에는 그 역시 끝까지 왜 그곳에 가야 했는지 잘 알지 못했는지도 몰라. 나는 편안히 내 삶에 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이 드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내 삶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내 마음속의 사막 한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반짝이는 오아시스를 향해 행군하고 싶었다. 50여일의 목숨을 건 동기치고는 너무 허술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이런 동기는 어떠니? 내게 중요한 것은 사막이 아니다. 사막을 꼭 횡단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없다. 사막 앞에 서면 나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출발에 대한 불안과 의심으로 감정이 복잡다단하다. 정작 내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묻는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의 방식대로 길을 떠나고 돌아다니는 건 역시 언제나 중요하다. 발로 걸어서 다니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길을 떠난 전제 조건이었다. 나는 온갖 의무들에서 벗어나야 했다. 나는 항상 어딘가에 출석해야 하고 언제나 연락 가능해야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 늘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그 모든 삶으로부터 떠나야 했다. 사막에서라면 우리는 존재하는 동시에 완전히 여분으로 남을 뿐이다. 나를 찾거나 필요로 하거나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도 없다.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는 결국 나 자신마저 없어도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다. 아마 이 구절이 그를 떠나게 하고 엄마로 하여금 이 책을 집어들게 했겠지. 지난 1년을 허덕이며 살다 보니까 연말이 되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그건 사람들의 번잡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엄마의 무능과 자금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도 분명할 때, 좋은 줄 알면서도 도저히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인간이 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 명분에 치여 거절하지도 못하고 오물거리다가 결국 나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혼란과 상처만 주고 말았을 때 엄마도 그런 곳으로 떠나고 싶어지는 거야. 게다가 라인홀트 메스너는 어떤 등반에서 조난을 당해 동생은 죽고 그만 살아 돌아온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비난을 당한다.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그의 생애 내내 오명처럼 그를 따라다니지. 얼핏 엄마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 세상 누가 동생을 죽게 만들고 혼자만 살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던 거야. 할 수 있다면 누가 동생을 구해서 함께 내려오지 않을까?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 그가 죽더라도 동생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같기도 했지. 아니면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누구는 죽게 만들고 자신만 살아 돌아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든가. 어쨌든 이 추문은 오래오래 그를 따라다닌다. 엄마는 사람들의 잔인함을 생각한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엄마에게 했던 말도 떠올랐어. 가장 슬픈 일은 불행한 자신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선이라고. 라인홀트 메스너는 또 이렇게 얘기해. 몇 주 동안 암박 사막만 이어질 거야. 음식점도 기차역도 버스 정거장도 없을 테고 2000km 이내에 오직 텅 빈 사막뿐이겠지. 게다가 모든 게 반복될 뿐이고 모든 일은 날마다 다시 반복될 거야. 아침에 일어나고 출발하고 일어나고 출발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겠지. 심지어 야영지에 머무르는 것조차 똑같이 반복될 뿐일 거야. 더위와 추위는 기본, 목마름은 총보다 무섭고 그런데다가 신경마저 곤두서는 곳. 사막은 어디를 보나 똑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쉬는 숨처럼 몹시도 단조로웠다. 너무나 고요하여 물을 마시거나 귀를 기울이기 위해 멈출 때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곤 했다. 사막의 정적과 광활함이 모든 시간을 없애는 것 같았다. 모래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언젠가 시골집에서 아주 추운 새벽에 마당에 내려선 적이 있었어. 그때 얼어붙은 감청색 하늘에서 정말 고흐의 그림처럼 너무도 영롱한 별들이 아무도 없는 산골을 노릇하고 명랑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별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다라는 것이었어.
입에서 수증기처럼 뿜어져 나오는 입김소리만 슉거리고 있었지. 천상의 것들과 지상의 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다른 점 중에서 또 하나의 차이가 소리였을까? 왜 하늘에 붙박힌 것들은 소리가 없을까? 지상에 붙박힌 우리들은 이토록 시끄러운데. 라인홀트는 고비의 끝에 도달한다. 나는 분명히 끝을 향해 걸었다. 나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이 숙명론만 고비 사막에서 얻은 새로운 인식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 숙명론을 털어버릴 수는 없지만 떨쳐버릴 생각도 없으니 말이다. 다만 포기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단숨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의 한 부분이 되고 경험의 일부가 된다. 모든 탐험이 매번 진짜 삶이었다. 고비 사막의 횡단은 성공적이었다. 물론 고비 사막을 횡단했다고 해서 내가 현명해진 것도 아니고 녹초가 된 것도 아니다. 늙어 보이게 되었을 뿐이다.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다. 사막을 생각하고 갈 수 없는 나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너희들을 생각한다. 그러자 이 도시 한 구석에서 모래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와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가 단지 고비를 횡단하고 나서 늙어 보이게 되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유는 같다. 거기에 가지 않을 때 그는 항상 어딘가에 출석했고 언제나 연락이 가능하도록 일상을 성실히 열어두었으며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 늘 답변이 준비되어 있도록 공부했기 때문이지. 그 걸음이 그를 8,000m 고지에 이르게 하고 사막을 결국은 건너게 만들어낸 거야. 내가 학교를 휴학하고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너를 말린 것도 같은 이유였어.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이 사람이 젊을 때부터 그저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의 글도 이 사람의 고난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을 테지. 붙박여 있기만 한 삶도 떠돌기만 하는 삶도 실은 그 뿌리는 같다. 그것은 두려움과 무책임이다. 엄마는 아직도 사막이 무섭지만 그와 함께 고난의 횡단을 했다. 그의 눈물과 땀이 만져지는 것 같았으니까 말이야. 명심해라 딸. 어디든 너를 부르는 곳으로 자유로이 떠나기 위해서는 네가 출석을 해야 하고 대답해야 하는 그보다 많은 날들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매일 내닫는 한 발짝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엄마는 그래서 좀 춥지만 어쨌든 내일은 수영장에 가보려고 해. 엄마도 출석을 해야겠지? 자, 오늘도 좋은 하루.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출석하고 계신가요? 어떤 연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상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나요? 어떤 질문이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런 하루하루의 이 소중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상상만 해도 겁이 나고 두려운 그 고비 사막을 건너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그 뿌리가 된다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완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고비 사막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나 의미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역시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두의 우리 삶들, 그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순간들과 삶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고비 사막을 용기 있게 건널 수 있고 그 고비 사막을 건넌 후에 우리는 그저 늙어 보이게 되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지라도 스스로 너무 분명한 나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에게 명심하라고 공지영 작가가 일러준 그 말, 매일매일 내딛는 한 발짝이 진짜 삶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이 글이 오늘 제 마음에 풍성한 저축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책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시고요. 성실하게, 즐겁게, 멋지게 여러분 뿌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